나는 아직도 그 카페의 공기를 기억한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 선물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포장했고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약혼 반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보이길 바랐. 그녀가 케이스를 열었을 때 잠깐 눈이 반짝였다. 그 짧은 순간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또렷했다. 오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5회가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나도 믿기지 않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한쪽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결혼식 날짜를 외우고 있었고 좌석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었으니 사실 이상하다는 느낌은 훨씬 전부터 있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주말마다 웨딩홀 투어와 드레스샵을 돌았고 하루가 끝나면 카드 결제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 몸은 김치처럼 축 늘어졌는데 그녀의 눈은 오히려 더 반짝였다. 드레스는 최소 3벌은 입어봐야 한다고 했고 스튜디오도 밤마다 꼼꼼히 비교했. 나는 카탈로그를 넘기다 졸았고 그녀는 할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는 걸까? 차 안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안 하면 평생 욕먹어. 친구들도 다 하는데. 그 말에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통장을 펴놓고 각자 모은 돈을 이야기했. 나는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고 가능하면 집에 조금 더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표정이 굳었. 결혼은 한 번인데 너무 현실적이래. 예쁜 드레스도 입고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도 가야 한대. 나는 불안해졌다. 집부터 안정돼야 마음이 편한데 그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그때부터였.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 게 며칠 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집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식당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예상대로 무거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최소한 계약금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세상은 쉽지 않다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 그녀의 어머니도 맞장구 쳤다. 요즘은 반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혼자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높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현실적이라는 말이었. 그 순간 두 분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딸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는 단호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 딸이 부족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깨달았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두 가족의 계산과 충돌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직장에서 선배들과 점심을 먹으며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다. 집 문제, 대출, 학자금, 이자, 부모 행사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속이 더 답답해졌다. 한 선배가 말했다. 결혼 후 현실은 훨씬 더 어렵다. 주말은 시댁 행사로 끝나고 월급은 아이 학자금과 대출 이자로 사라진다고. 다른 선배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스튜디오에서 원룸까지 자유는 없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서야 부모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조건과 체면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과정이었. 더 이상 이 관계를 내 기대에 맞추어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졌. 며칠 후 나는 그녀를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통장을 보여주며 상황을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처럼 작은 목소리로 답했. 사실 신축 아파트가 더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신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같은 결혼 준비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 각자의 계산기를 따로 두고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알게 되었다. 그녀도 빚이 있었다. 이전 합자금 대출이 남아있었고 그것마저 결혼 후 함께 갚아야 한다고 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우리가 합쳐야 할 대출액은 1억 원에 달했. 그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준비해온 돈을 더해야 했. 결국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하자. 그 순간 마음속 한쪽이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로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 있는 관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 드레스와 스튜디오,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알아서 했지만 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 마치 두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계산기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모님께서 일부 지원금을 주셨지만 여전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점점 현실과 계산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 그녀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 그날 밤 나는 혼자 원룸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웃음, 여행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던 기억들이 스쳐갔다. 그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현실과 충돌했다. 결혼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섯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답은 분명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을 굳혔다. 결혼식 일주일 전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반지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놓고 침묵 속에서 눈을 마주쳤. 말문이 막혔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녀의 눈에 놀람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잠시의 정적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수년간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팠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억지로 맞추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결혼을 포기한 이후 나는 혼자 원룸에 돌아와 다시 현실을 마주했다. 휴대폰에는 결제 알림과 예약 취소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 진짜 문제는 돈도, 준비 과정도, 부모님의 압박도 아니었다. 이미 무너져버린 우리의 관계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조건과 계산으로 가득 찬 현실이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유와 안정, 행복의 의미를 다시 묻고 싶었.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조금 더 참으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확신이 있었. 이렇게 끝내야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순간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결혼을 포기한 후 나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원룸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와 함께한 순간
5해 동안 쌓인 추억과 기쁨, 그리고 지금의 현실적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자유와 안도감이 솟아올랐.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와 부모님의 기대, 조건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 그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 며칠 뒤 나는 카페에서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반지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처음 보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 나는 침착하게 말했. 모든 걸 돌려주고 싶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서로에게 돌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계산과 조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이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했. 그 후 나는 부모님과 집 문제를 정리했다. 일부 지원금 덕분에 소형 아파트 계약은 가능했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내 책임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 사랑보다 현실과 조건이 우선시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외롭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었. 그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었. 5해라는 시간은 아까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 앞으로 사랑할 때는 조건과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 힘든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마음을 채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랑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자고. 비록 지난 관계는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과 행복을 향한 길을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 세상과 기대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나는 마침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